안녕하세요. 아, 이거는 어제 신문의 내용인데, 어, 코로나 비상시국에 지금 정부가 자꾸 뭔가 속이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신문 제목에 그 슈퍼 예산 502조 그대로 두고 자꾸 뭐라나 코로나 지원금 추가 경정을 요구해가지고 코로나 비상시국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요구해도 안 들어주면 결국 또 국민들 눈에는 요즘 방송들이 워낙 어, 뭐고 뭐 정부 선전대처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추가 예산을 또 야당이 조금 뭐 동의 안 하면 또 무슨 여론을 안 좋게 형성하니까 추가 예산도 또 야당에서는 같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가 봐요. 그죠? 이 예산 문제도. 슈퍼 예산 512조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그 세수 초과, 세금 들어오는 거 계산한 것보다 초과 예산을, 쉽게 말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, 그죠? 예산을 편성한 건 80년대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. 작년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 같은 거는 별 우려가 없었잖아요. 그런데도 이런 슈퍼 예산을 해가지고 원래 총선을 겨냥해서 막 그래가지고 예산 지출을 이미 계산해서 많이 요구한 것 같고 그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뭐 그 당시 패스트트랙과 같이 통과시켜 버렸잖아, 그죠? 그러고서도 그 512조의 돈을 안 쓰고 또 코로나 예산 요구하고 하니까 그 페넨의 정규재 주필님께서 옛날부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슈퍼에서는 512조 중에 100조만 풀어도 되는데 그거 놔두고 뭐 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그거 뭐 야당의 그거 선거대책위원장 그거 김종인 씨가 어 여당에서 뭐 9조 칸이니까 우리는 100조를 풀 수 있다고 100조가 내놔라고 김종인 씨가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맞는 것 같아요. 옛날에 그 페넨의 정규재님이 말씀하셨듯이.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 앞에 1편에서 잘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찍는 건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까 토사구팽 이야기 하다가 말았잖아요.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이제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거 사냥개를 죽인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주 분열기에 아주 어려웠을 때 뭔가 수습이 되고 통일되고 나서는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뭐 죽이거나 그래 한다는 뜻이죠. 결국 국가적인 점에서는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개국 공신들을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는 죽인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랬습니다. 이 한나라가 그랬습니다. 그거 한고조 유방이 자기 왕후 나중에 유명한 여장부 악독한 여장부로 중국 역사에서 길이 남은 여태우라는 거 여시 황후지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여태우라고 불렀습니다. 이 여태우를 내세워 가지고 개국 공신들을 무참히 거의 다 죽였어요.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? 장량이란 사람입니다. 장량은 그러기 전에 저 멀리 도망갔어요.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 장가게라고 아시죠? 그 장가게가 굉장히 꼴짝입니다. 그 당시. 그 장가게로 가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. 멀리 숨어서 살다시피 하면서. 그러니까 그 장량의 후손들이 산다 해서 장가게라고 한다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런데 이 한나라가 한 400년간을 유지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초한이 사올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이니까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또 무너지고 다시 한나라가 일어나서 뭐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. 그럼 우리 부처님은 그 중국이 어느 시대 때 그만 태어난다고 보느냐면 예수님은 중국 한나라 시대, 우리는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조금 분열할 시기라고 보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은 공자님하고 시대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.
그러니까 이 훨씬 전에, 한 500년 전입니까? 그래, 500년 전 맞아요. 그때는. 그러니까 부처님이 훨씬 먼저 태어나셨고, 공자님과는 거의 같은 시대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중국 한나라 때, 우리는 고조선이 망하고 분열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. 그런 걸 보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저는 좀 알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초나라 한나라 중에 한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한고조는 그 책사들의 말을 잘 듣고 관리를 잘했어이고 항우는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독불 장군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지? 그래서 그 책사인 번케마저도 결국 항우의 곁을 떠나잖아요. 그리고 항고조 유방은 책사 장량이나 누굽니까? 그 범정 같은 사람 말을 범정이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한나라 고조의 책사였습니다. 그런 책사들의 말을 항고조 유방은 잘 들었죠. 그래서 통일했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통일해가지고는 개국공신들이 너무 세력이 커질까봐 토사구팽을 시킨 거고요. 한신도 그 와중에 토사구팽 돼가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. 한신 유명한 장군 알죠? 그죠? 한신. 그러나 장량만은 장가계로 가서 살아남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마천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, 이 사마천의 후손들 중에 나중에 유명한 사마이와 사마염이 있습니다. 사마이와 사마염은 또 누구냐? 어떻게 활동해? 대단한 사람들이, 이 사람들, 사마씨들이 보면, 이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러분, 새 나라로 분열돼가 싸우죠. 약 한 80년간인데, 80년간, 60년간? 그러니까 약 기원 후 3세기, 예수님 태어나고 한 200년 좀 지나서, 그죠? 태어나신 지 200년 뒤에 중국은 이런 삼국 태어나시고 나서 후에, 그죠? 중국은 이 위, 초, 고 세 나라로 싸웁니다. 위의 책사로는 사마이, 조조의 책사, 촉의 책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량, 총나라 유비의 책사 제갈량, 그 다음 오나라 책사는 그 적벽대전의 영웅 주유죠. 송건의 책사. 각 책사들이 굉장히 병법 전법을 아주 뛰어나게 잘 썼어요. 근데 이거 굉장히 삼국지 이야기는요. 그 뒤에 한 1000년 뒤에 다 완성이 되었다 보면 되니까 굉장히 이거 과장된 겁니다. 특히 왜 총나라가 삼국지에서 중심이 되느냐. 한나라 유씨, 왕족이라고. 그러니까 이 위초고 중에서는 한나라를 이은 게 유비니까. 그래서 유비를 중심으로. 특히 총나라 이야기에서 제갈량과 관우와 장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과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결국 이 위초고 삼국지에서 보면 세 나라가 여러분 통일을 하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통일하기로는요. 위나라가 통일하는 게 아니고 진나라가 잠시 통일합니다. 물론 여기 진나라는 진시황제 진나라하고 한자가 다릅니다. 통일하지만 이 진나라가 바로 사마천의 후손인 사마이, 사마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마이가 아버지고 사마염이 바로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진나라는 오래 못 가가지고 이 사마염이 나중에는 막 너무나 호화사치방탕해가지고 결국 북방민족, 흉노족 같은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결국 저 양쯔강 남쪽으로 강남으로 쫓겨옵니다. 이 사마염의 진나라가. 그래서 그 진나라를 동진이라 그러고요. 쫓겨오기 전에 사마염의 진나라, 즉 위초고 삼국을 통일했던 나라를 서진이라고 그래요. 그러는데 이건 너무 좀 많이 깊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사마씨가 중국 역사에서 이 고대에, 아직 이거는 고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중세대 아니고 이 고대에 사마씨 가문들이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. 저는 특히 이 사마천을 위인이라고 했지만 진짜 글로서 세상을 그 다음에 삶을 기록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남겼던
영웅이 아닌가 이런 그 치욕스런 궁형을 스스로 택해서 받으면서 기록을 사기를 남겼던 거 그죠? 그런 부분에서 궁형을 받으면 누구나 죽기를 원했거든요.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라는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마천은 그 반대로 사형을 궁형으로 스스로 택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, 사기를 남겼다는 게 좀 대단한 위인이 아닌가. 그리고 그 문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문장들이 평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하여튼 고대 중국 역사에서 사마씨가 저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. 뭐 재미없는 부분이 많아서 어떡하죠? 아이고 뭐 좀 허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. 이상입니다.